매우 잘했다라는 국민도 41.4%에 달합니다. 특히 AI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가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기술 번영 MOU를 체결하면서 세계 최빈국,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최강대국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을 견인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 등 7개 글로벌사들도 13조 원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3강, 아태 지역 AI 수도의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외교적 역량을 한 차원 높인 외교사의 빛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상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어 왔지만 어느 정부도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군사적 역량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었고 동시에 SMR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의 교두보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외신들조차도 한국이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뉴욕타임스는 일본보다 더 얻어냈다. 예상 밖의 진전이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타결 가능성을 낮게 봤던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핵 잠수함에 대해서는 호주도 안 준 극비 기술을 한국이 받는다. 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는 원팀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장동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라고 하더니 이제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익이 어떻게 되든 상대방을 발목 잡아서 정치적 이익을 꿰차겠다는 정쟁의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익 앞에는 정파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좀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GPU 26만 점 확보 성과는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5개월 만에 성과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만 점 확보 공약에서 5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SK도 최첨단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초 기업주도 제조 AI 클라우드도 구축됩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GPU 5만 장 공약을 찍고 조롱하지 않았었습니까? 조롱당했다고 손 놓고 있었으면 이런 성과를 우리가 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에이펙 성과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는 기업 성과를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AI 3강을 위해 모든 국력을 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재를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관세 협상, AI 이니셔티브, 경주선언, 한한령 해제 요청까지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 실용 외교의 진면모를 보여준 실적까지 폄하할 실력과 자격이 국민의힘에 있지 않습니다. 만찬장에서 노래나 부르고 뒤에서 욕설이나 하던 윤석열의 외교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무정부 외교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트집 잡고 발목 잡는 행태를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셨다시피 AI 시대에 하루가 늦춰지면 한 세대가 뒤처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AI 예산은 10.1조 원, R&D 예산 35.3조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의 AI 예산은 2025년도 윤석열 정권 찔끔 추경 1.8조 원에 비교하면 첫 예산이 10.1조 원이고 R&D 예산은 윤석열 정권의 그 카르텔 말 한마디에 5.2조 원을 삭감한 거에 반하면 35.3조 역대 최대 규모이고 올해 대비 19.3% 확대 편성입니다. 어느 정부가 AI의 진심인지 과학기술의 진심인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의 진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총리님은 이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R&D 예산 35조는 복원의 의미가 있고 AI 예산 10조는 집중력, 미래에 대한 전략적 집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중에 GPU 5만 장, 26만 장 부분은 26만 장이 민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부와도 비교할 때 우리 정부가 가졌던 그 5만 장 목표로 하고 실제로 집중한 집중력이 그 전체 26만 장으로 이어지는 동력과 토대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은 민간과 기업에서도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AI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골든타임에 이렇게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IDC 등 국제기관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I로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소 4%에서 18%포인트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 AI 역량이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더 치고 나가야 됩니다. 더 뒤처지면 1%대 성장률이 고차가 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성장 가속화, 국제기구들까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이미 지난 3년을 호송세월을 했습니다. 예산 법정 시한 12월 2일입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얼마나 더 뒤처지겠습니까?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네, 최근 국회가 계속 지켜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지켜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서 또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포퓰리즘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2023년 세수결손이 56.4조, 24년 세수결손은 30.8조.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채도 발행하지 않았고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했습니다.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 기금까지 다 끌어썼습니다. 이게 재정 포퓰리즘 아닙니까? 집안 살림도 이렇게 운영하진 않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 성장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될 지금 골든타임에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발목 잡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문재인 정부 초기 3년간 단순 산술 평균으로 1.9% 오를 동안 윤석열 정부는 8.2% 급등했습니다. 올해 0%대 성장률을 찍을 뻔했던 걸 이재명 정부가 3분기 성장률 긴급 추경을 통해서 1.2%로 올려놨고 1%대 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고 지금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중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인 6월 4일에만 코스피가 2.66% 급증한 2,770을 기록했어요. 불과 5개월 만에 4천을 돌파했던 것입니다. 잠시 조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 상승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7천을 넘는다는 환상 입이 떡 벌어지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재명 정부 내 5천도 넘을 거라는 국민의 응답이 63.8%에 달합니다. 잠시 조정이 있더라도 이런 추세적 상승이 사라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추세적 상승이 사라지지 않게 할 의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추세적인 상승에 중간중간에 등락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총리님 코스피 떨어지기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혹시 윤석열 정권 당시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일인 22년 5월 10일 코스피는 2,596을 찍었습니다. 20년 11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2,600선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직전인 24년 12월 2일까지 코스피가 3년 6개월 동안 복원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해서 2,454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내란이라는 핵폭탄을 던졌죠. 정말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권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지금 지표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민간 벤처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직전 분기 대비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투자 건수는 2분기 대비 42.3%, 투자 금액은 152.3%나 급증합니다. AI 반도체 업체인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등이 1천억 이상 빅딜을 유치했습니다. 500억 이상 규모 투자가 11건, 100억 원 이상 투자도 64건에 달합니다. 3분기면 정확히 이재명 정부 출범 시점입니다. AI 3강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벤처 스타트업 지원책을 확대,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등 정책적인 메시지가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책의 방향과 또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합쳐져서 비교적 여러 가지 지표는 다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표는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AI 산업계의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강력한 실행력으로 현실화해야 될 시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와 실행력이 저는 정부의 재정과 예산에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AI 진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 AI 예산을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김자만 붙이면 ODA 수업 1,000억 달러도 떡떡 주더니만 AI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이거 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의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AI 예산 소요 발굴하고 AI 투자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속 추가 재정 수요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한 AI 유니콘 기업 창출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투자 바람을 지키려면 AI 규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AI 규제 합리화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대통령께서도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될 AI 기본법에 담길 신설 규제들이 AI 산업계를 옥죄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상하 의원들이 이사회 명예 공동의장으로 있는 ITIF 보고서에조차 AI 기본법 규제가 법이 지닌 다른 강점들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AI 산업계의 의견들을 청취한 결과 신설 규제가 유예되었으면 좋겠다는 벤처 스타트업들의 주장이 절대 다수입니다. 정부가 과태료 유예만으로는 AI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AI 산업, 진흥, 그리고 AI 성장을 위한 메시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벤처 스타트업들에게는 과태료 유예뿐만이 아니라 사실 조사까지 일부 유예하고 기간도 3년으로 폭넓게 잡는 것이 글로벌 국가들에게 AI 산업 진흥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거미줄 규제는 걷어내야 되고 벤처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더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조사 유예라는 초강수라도 둬서 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AI 역량을 흡수하고 있는 블랙홀 중국도 규제가 없다는 점이 큰 영향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려되는 점은 콘텐츠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상에 담긴 AI 표시 의무제가 일괄적으로 강제될 경우에 우리나라 가진 강점, VFX, 시각 효과의 경쟁력마저 잃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이 부분 직접 챙겨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 저희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국가 AI 전략 그리고 규제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챙기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저도 제가 원래 그 총리실 소관에 있던 규제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어젠다로 강력하게 챙겨가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